이제 14주차 13강 마지막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대면 수업 못하고 비대면으로 고생 많으셨죠.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한참 돌아다녀야 될 텐데 일상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아쉽죠. 여러분 그러나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고 또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지구촌에 내려진 그 거대한 재앙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일상에 대한 고마움과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생활을 한번 이렇게 다잡아 보면서 새로운 여러분의 그 미래, 또 저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는, 움츠렸다가 다시 또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그 자성,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재충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이렇게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의 중에 의연 중에 이제 그런 의도적인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실존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그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 지구의 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자아의 성취감, 자부심, 보람, 그 다음에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그 뿌듯함, 그런 그 기쁨,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얻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거기에 맞추어서 멋진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의 그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 이것은 이제 어떠한 그 패러다임이 있느냐, 새로운 자원봉사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볼런티어에 대한 그런 이해, SNS를 통한 자원봉사 사례,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극화된, 우리나라 사회도 양극화지만 지구촌도 양극화했죠. 잘 사는 나라, 또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렇게 양분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자원봉사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보노라는 그 용어가 등장했죠. 프로보노, 퍼블리코. 그래서 포더 퍼블릭 굿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이건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래서 프로보노의 정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한 분야죠,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 이것이 이제 그 프로보노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이 이제 프로보노라고 말합니다. 프로보노의 특징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공공적 목적을 지니고 있죠.
사회 문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느 전 세계 저소득 또 저개발 국가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공공의 목적이죠. 그걸 인해서 그 나라의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전문가만 필요한 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문제들. 사회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문제에서 정서냐, 가난이냐, 또 이제 국가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또 그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지 또 국가에서 할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진행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이제 일부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의 손길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를 충족해주고 어떤 그 시설을 이렇게 세워주거나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할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물을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은 이 수도 파이프를 박는데 이 기계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1km 이상 깊이 박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수동으로 파봐야 뭐 200m, 300m, 그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나 이 기계가 있으면 그 파이프를 박아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박아서 이게 이제 우물을 파주는 거죠. 이게 펌프물 그런 걸 설치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은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전문가 두세 명이 가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전문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물이 보통 뭐 $10,000 그러면 1,000,000원이죠. $1,000 그러면 100만 원. 그래서 아마 100만 원 정도 줘야 우물을 팔 거예요. 그러면 $10,000면 한 10개 정도. 근데 그 1,000불을 주지 않고 한 2, 300불 줘봐야 우물을 제대로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우물 파주기 그 운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그 우물 그 파주는 그런 또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려면 거기에서도 지적이 되었죠. 더 깊이 파야 된다는 지적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공공적이냐 사회적 어떤 문제 해결이냐. 그래서 자원봉사, 프로보노, 비즈니스 이 세 개를 비교한다면 목적은 자원봉사나 프로보노는 같죠. 사회적 공공적 목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근데 비즈니스는 다르죠. 영리 목적이죠. 방법에서는 자원봉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프로보노나 비즈니스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또 대가는 자원봉사나 프로보노는 기본적으로 무보수죠. 근데 비즈니스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그 활동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목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목적이 영리 목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자원봉사에 참여하는데 일정 부분을 무료로 해주지만 그걸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설치된 그 어떤 시설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모든 그 필요한 물자들은 다 이제 사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판로가 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것도 있고 또 자원봉사, 프로노고 세 가지 형태의 자원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 투어리즘이죠. 본론. 그러니까 이제 자원봉사를 위한 어떤 그 관광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 자원봉사 활동의 그 영역이 확대되는데요. 전통적 의미에서
볼런투어리즘은 자원봉사 활동, 관광, 여가, 휴가, 오락 이게 이제 포함된 거죠. 그래서 국민의 경제 수준, 또 의식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 시간이 증가되죠. 또 생활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자원봉사도 하고 투어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말에 토요일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LA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5시에 한국 도착하면 출근하는 그 주말을 어디서 보내니까 LA에서 보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못할 겁니다.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사는 한인촌에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런투어리즘이 이제 중점적으로 강의 안에서 다룬 것은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면서 단기간 내에 이제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상품화 이제 경향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관광객들이 마을이나 학교, 보육원 등을 방문해서 투어하게 되면 홈스테이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쇼핑하듯이 동물원 그 구경하듯이 이제 투어만 하고 오게 되면 원주민들의 그 학생들은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순수한 동기의 볼런티어리즘이 왜곡되고 현지인들의 어떤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그 행동도 이제 삼가해야 된다. 그런 그 의미에서 이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강의안 보면 제가 오늘 조금 수정한 것을 거기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강의안에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좋게끔 사진을 한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볼런테인먼트라는 또 용어가 있죠. 볼런테인먼트는 볼런티어리즘의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볼런테인먼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주체성을 극대화하고 흥미와 자발성을 자극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즐거움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강의안은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성과 관련해서 조금은 잘못된 그 투어, 관광 이런 걸로 인해서 인권이나 어떤 그 성착취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도 포함된다는 거 조금 인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 때는 좀 다루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 문화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 이제 문화자원봉사죠. 문화자원봉사 목적은 봉사자나 봉사를 받는 사람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창의성 또 활력을 띤 문화 공동체를 가꾸는 것.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그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가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문화적 변동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외국에 있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혼재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어떤 그 삶의 패턴들이 그 또 문화적 어떤 이렇게 공유와 동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 오래된 그 1호의 그 변형된 문화 속에서 음식을 찾는다면 뭐가 있어요? 짜장면. 짜장면은 분명히 우리 음식이 아닌데 한국이에요. 한국만 존재하지 중국에 가면 짜장면 없죠. 우리가 먹는 짜장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완전히 변형돼서 우리 것으로 된 거. 또 의복 있죠, 의복.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인 양 바뀐 게 있어요. 디자인이나 체형. 뭐가 있어요? 신사복. 지금 입고 있는 신사복 있죠.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싸요, 신사복이. 원단도 좋아. 근데 제가 그 옷을 골라 입는데 맞는 게 있어 없어요. 어깨는 맞으면 팔이 길고 그래서 다 수선을 하는데 수선하니까 또 싼 것도 안 해요. 근데 수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트남 여성이에요. 한국 여성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양복점에 그 양복점 안쪽에 그 재봉실이 있는데 거기에 베트남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비슷한 걸 사서 이제 줄여서 수선해서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어요. 우리 한국 여성,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괜히 샀다. 싼 맛에 샀는데 근데 그게 또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분명히 후진국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옷은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는데 봉제라고 그러죠. 옷을 우리 체형에 맞춰서 옷감을 재단하고 그다음에 그걸 미싱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체형에 맞아요. 근데 서구 체형의 그 본이라고 그러죠. 본. 그래서 우리 게 아닌 거죠. 기본 그 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신사복 하면 가봉 했죠. 기성복은 안 맞으니까 서구 유형에 맞은 거니까 안 사 입었죠. 근데 기성복도 이제 한국 체형에 맞춰서 이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서 팔만 줄이면 되죠. 바지 기장을 줄이고. 근데 그 전에는 양복점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 맞춤복. 그 가봉하러 가면 다 맞춰요. 수정하고 돌아다니보라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또 어깨에도 이렇게 다 조정해주고 어깨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가봉이 있었죠.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게 참 핸드폰이 지가 대화하고 싶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우리는 특징을 보면 일반적 의미의 자원봉사 정신을 공유하지만 문화적 감수성이 만들어낸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 양복도 이제 한국적인 그 외래 문화의 복장인데 우리 한국의 신사복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변형된 게 있죠. 오랜 시간이 가면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진 그 문화가 공유되고 하나되어진 그 다문화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언어가 안 되는 분은 병원에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통역관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안 되면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도 또 한글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그것을 16과목 이수하면 여러분이 졸업한 뒤에 학점은행제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해요. 성적표를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 한국어 자격증 교과목이 있어요. 그거 14과목인데 2과목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야 연계 학사학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졸업하시면 학점은행제로 16과목을 추가 이수하시면 그 교육학 학사에 한국어 전공으로 해서 2급 국가 교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관공서도 일찍 퇴근하잖아요. 이 사람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을 여러분이 일주일에 2-3번씩 가르쳐 주면 엄청난 걸 거예요. 그게 1년이 되면. 그래서
1대1로 그 한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봉사의 어떤 그 유형이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런 한국어 교사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여러분이 1년 정도 있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이 학사, 석사, 박사 하면 다 좋겠죠. 박사 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어 교원을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현지의 대학에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대학에 조인해서 개공 교수로 취업을 하고 계약으로 여러분 있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매달 급여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1년 체류할 수 있어요. 현지 비용이니까 현지 생활하는 지장이 없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여러분이 가고 싶다. 단기 선교로 1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꼭 박사학위 아니어도 돼요. 학사 이상이면 여러분이 그 국립국어원에 에서 지정한 또 지역도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추천받아서 가게 되면 현장에 한국어 교사로 파견이 돼요. 어학원에, 한국에서 관리하는 어학원에.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동안에 선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이외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수단이죠. 그래서 꼭 그 교원 자격을 따서 해외에서도 할 수 있고 들어와서도 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찾으면 보람된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볼런티어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 접촉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클릭하면 클릭당 얼마씩 그 돈 버는 거. 유튜브 여러분이 클릭하면 유튜브 계정을 가진 사람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마이크로 볼런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는 숫자만큼 그 광고 수익이 그 여러분이 어디 기부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도표로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영역으로 인정받는 그런 또 자원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원클릭으로 광고 수익을 기부하는 거, 또 기부하는 인터넷 검색 엔진, 그 우범지대 감시, 또 에너지 전략, 기부하는 게임, 게임도 있어요. 기부하는 게임, 외국어 발음 교정, 연구조사 참여, 소아 환자 유문, 이 멘토 되기.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사이트까지 강의 안에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보시고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이런 자원봉사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랙티비즘이라고 있어요. 게으름뱅이 플러스 사회운동 합성어인데요. 슬랙티비즘인데 온라인 그 버전의 사회운동이죠. 그래서 사회 변화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기부하지 않고 사회운동을 하는 어떤 방법이죠. 근데 단지 사회 문제에 대한 자기 만족적 행동이라는 이제 부정적 평가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 견해는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가 있어요. 재능 기부 마지막으로 이제 금전적 보상 없이 공익성을 띠고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사회에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그 재능 기부. 제가 이제 은퇴하면 재능 기부자가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능 기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은 지역에 여러분이 뜻을 모으면요 못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공부방 하나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를 빌리든지 주민센터를 빌리든지
일주일에 3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리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친구들과 지역에 가까운 친구들이 딱 20명이 결합을 하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 회비도 모아요. 이게 기부조예요, 회비는. 그러면 20명이 어느 기관에 그 렌트를 해요. 그냥도 쓰라고 줄 거예요. 여러분 뜻이 고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20명이 돌아가면서 밥은 먹어야잖아요. 그러면 20명을 4개조로 해요. 그러면 이 4개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그 학습 도우미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그 홀에 흑판도 그려놓고 또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해놓고 인터넷 연결 다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인터넷 사용이나 이게 비용 등은 여러분이 이제 내시면 되니까 회비로. 그러면 적은 돈으로 여러분이 재능 기부도 하면서 저소득층 학원 갈 수 없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일주일에 뭐 3, 4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냥 하면은 요즘 법에 위반돼요. 그냥 동원시켜서 하면 위반되니까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동 학습 지도 단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명이 그 회원이 되고 우리가 그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비영리 단체로 하게 되면 회원 2, 300명을 모으면 여러분 20명 주 멤버 말고 20명은 주 멤버가 되고 한 200명을 회원 모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집해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지역에. 그러면 이제 명칭을 정해가고 정관도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학생 때는 어떤 작은 봉사 단체지만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 이 모임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엔조 단체까지도 이제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법망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미래에 큰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지금 이제 팀워크가 돼야 돼요. 팀워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일까지도 구상한다면 좋은 그런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능 기부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